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회계원리 강의. 자, 오늘은 제3장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와 양식, 그 다음에 2절에서 손익계산서, 3절에서 포괄손익계산서, 4절에서 재무제표와의 관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1절, 2절 부분에서는 먼저 포괄손익계산서, 즉 손익계산서란 뭐냐, 그리고 그걸 작성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 부분과 포괄손익계산서, 특별히 IFRS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할 때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그런 부분들을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의 그런 관계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우리가 마지막에 삼성전자의 사례를 각각 세 카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 잠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회계 원리를 처음 공부를 합니다.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회계의 정의, 또 목적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때 이 정보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크게 몇 가지? 5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석. 5가지로 되어 있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2장에서 그 중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제3장 재무제표 중에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본재무제표이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의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손익계산서는 특별히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표시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결국 자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이 증가하고, 반대로 순이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그 소유주인 주주와 이루어지는 거래를 소유주와의 거래 또는 이것을 자본거래를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즉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반대로 주주에게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주식 거래 말고 기업이 어떤 정상적인 수익 비용에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또 기타 어떤 공정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표시한 것, 이것이 손익계산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그러면 항목 중에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손익계산서란 다시 한번 정의. 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 회계보고서. 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내용이 표시될 텐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단기 순이익, 즉,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경우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계산돼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익은 뭐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미래의 경제력 효익의 증가로서 소유주의 투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또 수익은 대부분의 경우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획득한 현금 또는 매출 채권을 말한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의 이익금은 증가하고 수익의 항목으로서는 매출액,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익은 우리가 수익 항목을 예를 들어서 매출액, 우리가 어떤 재화나 제품 이런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판매한 금액을 우리가 매출액이 되는데 그 매출 자체가 뭐가 된다? 수익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얘기하네요. 자산의 유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어.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뭘 받아? 현금을 받는다면 현금을 받은 만큼 자산의 유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경우가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제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 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증가, 소유주의 투자를 제외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합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금, 이익여금이 증가한다. 왜 증가한다? 결국은 나중에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그것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어디로?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여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경우를 우리가 정의를 봅시다. 자, 비용의 정의는 이렇게. 자,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 거. 자, 비용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재화 및 용액에 관한 금액이다.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 이익여금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의 항목에는 크게 이런 것들,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산의 유출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비용은 먼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이란 예를 들까요? 밑에 항목에서 자, 매출원가는 뭐죠? 자, 매출액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그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 그래서 수익입니다. 그런데 그럼 상품을 팔았으면 그 판매된 상품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매된 상품에 우리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매출원가를 한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결국 뭐다? 비용이다. 자, 판매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 이런 걸 우리가 판매비. 그 다음에 관리비는 경영 전반에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관리비, 이런 등등의 경우가 비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먼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의 감소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 자산의 유출 무슨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한다 합시다. 급여 1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요. 뭘로 지급해요? 현금으로 지급하겠죠. 결국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나 자산이 그만큼 기업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산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고, 자, 반대로 부채의 증가. 만약에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야? 못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 달 급여는 이번 달 급여 비용으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 아직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그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자본의 감소는 뭐? 우리가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은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데 그 당기순이익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이 많아지죠. 그러면 모두 자본 결국 이익이익 금액도 감소가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서 인식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회계장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걸 인식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식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대요. 하나는 위에서 얘기하는 현금 기준, 또 하나는 밑에 있는 발생 기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현금 기준은 뭐냐 하면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익 및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현금의 수입이 있을 때는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판매한 금액만큼이 이제 매출 수익으로 잡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 받았으면은 이제 수익으로 표시되는 걸로. 근데 만약에 현금을 받지 않았다. 그럼 그런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현금 기준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는 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 다섯 가지 주석을 포함하면은 다섯 가지. 근데 그래서 그 중에 네 개 중에서 이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 들어오고 나간 거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현금흐름표입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 현금흐름표가 아닌 기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것들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안 하고 뭐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발생 기준은 뭐냐? 그럼 발생 기준은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이 실제 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즉 발생 기준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 시점이 아니라 수익 및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 기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계없이 뭐가 수익이 실제 그 수익과 비용이 실제 그 회계 기간 중에 발생했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 비용 표시를 해라. 이제 그 방법이 우리가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특별히 이제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특별히 이제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된 기간에 인식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언제? 판매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다면 판매 시점에 인식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용의 인식의 경우는 비용은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동일 기간에 수익에 대응시켜 보고하자. 특별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 그러네요.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은 뭐에 의해서요?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특별히 수익은 뭐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그 회계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실현주의에 의해서 하고 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수익의 인식의 경우에서는 이제 발생 기준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든 외상으로 받든 관계없이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는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에 우리가 표시 인식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과 교환되었을 경우 권리가 확보되었을 때. 두 번째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의무를 이행. 그래서 자 이런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의 100만 원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겠다. 외상으로. 자 그런 경우 그럼 우리가 수익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을 상품을 판매하고 얼마 받으세요?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현금 기준으로 하면 60만 원만 수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뭘로 하자? 현금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에 의해서 하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수익 인식이 얼마? 60만 원이 아니고 총 100만 원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게 왜? 상품을 판매하고 일단 현금은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을 받은 대로 받은 건 받은 만큼 수익 인식하고 또 나머지 현금 청구권, 그래서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파는 경우 외상 매출금, 뭐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금 청구권이 생겼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60만 원뿐이 아니고 60만 원, 40만 원 합쳐서 얼마? 총 100만 원을 수익 인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상품을 그러면 그 판매가 완전히 어떤 이제 우리가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 그다음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것이 완전히 어떤 판매에 따른 인도 그 의무이행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인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참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인식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5단계. 1번 고객과의 계약 식별, 2번 수행 의무 식별, 3번 거래 가격. 여러분 참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인식입니다. 비용의 인식. 그래서 자, 비용은
자, 발생 기준에 따라서 발생 기간에 적당하게 배분되도록 인식한다. 해서 비용도 우리가 발생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자, 이런 경우 봅시다. 우리가 상품 100만 원을 판매를 위하여 상품과 관련이 70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가가 7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상품 판매 대금의 1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동일한 기간에 70만 원의 비용도 수익에 대응시켜 인식해라. 그래서 특별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얼마다? 70만 원이다. 그러면 그 70만 원에 대한 원가 비용을 우리가 이걸 특별히 매출원가다 하는데 언제 표시할 거냐? 상품이 100만 원 판매된 그 기간에 그 비용도 같은 기간에 대응시켜서 회계 처리를 해라. 그것이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2절의 손익계산서 작성. 약간 조금만 더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의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정식, 보고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식은 손익계산서를 왼쪽, 오른쪽과 구분하여 왼쪽에는 비용을, 오른쪽에는 수익을 보고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식은 손익계산서를 위에서부터 수익은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정식과 보고식 두 가지가 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요. 과거에는 계정식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주로 뭐에 의해서 보고식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계정식, 보고식 두 가지 다 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주로 뭐에 의해서 보고식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보고식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작성한 예를 자, 이거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재료의 명칭이 있네요. 자, 손익계산서 앞에서는 재무상태표였죠. 지금은 손익계산서. 자, 수원 주식회사 회사 이름이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0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1년이란 기간, 회계기간 동안 자, 단위는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와 뭐를 수익을 표시하고 수익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재무상태표에는 뭐였죠?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또 왼쪽에 차변이란 왼쪽, 대변이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라면 손익계산서는 뭐와 뭐를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을 표시하도록 표시하는 거. 자, 수익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자, 수익 항목에는 매출액 우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15,000원.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은행에 예금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자, 배당금 수익 우리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어요.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럼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그럼 금액을 표시하고 수익 합계 금액 얼마? 15,800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세요. 자, 비용에는 매출원가. 아까 우리가 판매된 거는 판매된 금액을 매출액이 되겠어요. 그러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매출원가. 자, 9,000원이네요. 자, 물류원가, 운송비, 물류비, 이것도 300원. 자, 판매원 급여, 판매사원의 급여, 700원. 광고선전비, 200원. 자, 관리사원의 급여, 1,200원. 보험료, 우리가 임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빌리고 임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에서 이자 비용은 우리가 차입금,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면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아까 위에 있는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익이고 여기에서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경우, 이거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재손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법인세,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업은 주로 법인 형태를 떼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 합니다. 그게 800원. 결국은 그러면 비용이 주 항목이 있어서 전체 합계가 얼마입니까? 13,800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자, 수익 전체 합계 15,800원에서 비용 전체 합계 13,800원 이렇게 해서 결국 당기순이익은 2,000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자, 그래서 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특별히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해서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수익 비용을 인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했었죠. 뭐뭐 현금 기준과 판매 기준. 자, 그런데 지금 뭐 회계 기준에서 IFRS 기준에서는 회계 기준은 현금 흐름표의 경우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지만 현금 흐름표가 아닌 기타 그죠?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뭐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어. 근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건 6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받았어. 40만 원. 그러면 그때 현금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60만 원만 수익으로 하지만 이거는 뭐야 40만 원까지 외상 판매한 것까지도 이번 달 상품을 판매한 그 100만 원 판매한 게 그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익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생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하고요. 또 특별히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은 어떻게? 양식은 두 가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정식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뭐를? 보고식을 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보고식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익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표시하고 수익 합계 15,800원에서 비용 합계 마이너스 시켜서 결국 당기순이익은 2,000원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